스타카토 38회 두 번째 핫 이슈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삼성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도대체 왜 합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엔 궁금증이 이거였습니다. 아, 그래서 합치려고 하는구나. 뭐 이해가 될 만했는데 갑자기 엘리엇이라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등장하면서 이 합병 나는 반댈세라고 외치고 나선 겁니다. 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회사들의 그리고 삼성 가문의 문제를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소속돼 계신 김종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왜 합병하려고 하는 거예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은? 예, 가만히 있는 회사를? 네.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예전에 에버랜드 기억나시죠? 네. 에버랜드가 지금 합병을 통해서 바뀐 이름이 제일모직입니다. 네. 즉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지배 고리가 매개가 되는 그러면 기업이죠. 지주회사격으로 이제 전체를 컨트롤하는 가운데 축이군요. 원래는 옛날에 그게 에버랜드였었잖아요. 에버랜드도 시작해서 이제 다 이제 순환 출자해서 이제 가지고 지배권을 했는데 그게 제일모직으로 갔는데. 네. 그러면 제일모직을 그냥 에버랜드 옛날에 가지고 있듯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왜 삼성물산하고 굳이 합병을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삼성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 아, 그거는 싼 가격에 재산을 갖다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지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진짜 그렇습니까? 제일모직이라는 그 회사는 결국에는 이재용 씨가 상당히 많은 지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또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이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이재용 씨가 지분이 없습니다.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두 회사를 합침으로 인해서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되는군요.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를 통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삼성이라는 가업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한테 제일모직을 통해서 에버랜드하고 다 묶어가지고 제일모직을 통해서 관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좀 약한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이쪽에다 확실하게 늘려니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이 있고 삼성물산을 제일모직에다 합쳐버려가지고 삼성전자의 지분까지 늘려주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참 머리들 좋아, 그죠? 네. 하긴 내가 아버지라도 그랬겠다. 아니 아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부합하는 세금이라는 것도 꼬박꼬박 잘 내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온갖 꼬문수화이런 것들을 계속 써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 보는 건 사실은 우리 일반 이제 시민들이란 말이죠. 친구가 에버랜드 사장할 때 잘할 걸. 그렇게 높은 자리인지 몰랐네. 자, 그러면 엘리엇 매니지먼트라는 회사.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연예기획사 같은 이름인데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표 이름이 또 연예기획사라고 하니까 대표 이름이 폴송이더라. 폴싱? 싱어입니다. 폴싱어. 폴싱어. 가수잖아요, 가수. 네. 폴싱어. 맞습니다. 가수가 경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 같은데 이 회사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입니까, 여기가? 먼저 그 정확한 이름이 폴 엘리엇 싱어라는 사람이 창업한 회사고요. 그 미들네임에서 땄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그 1944년생으로 이제 올해 71살 된 할아버지신데 그 미국 사람이고 하버드 로스쿨 졸업한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로 투자은행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그런 업무를 몇 년간 담당을 하다가 77년에 자신의 이름을 딴 그 헤지펀드 운영사를 창업을 했죠. 본인의 이름을 따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국제적으로 명성을 이제 띠게 된 게 페루, 콩고, 아르헨티나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이제 그 선진국은 아니고 경제 위기에 빠져서 거의 그 채무 불이행, 모라토리움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망한 나라들이죠. 우리 IMF 때처럼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때 이 나라들의 그 국채들은 휴지 조각이 됐죠. 이것들을 아주 싼 가격에 이렇게 액면가의 10%, 5%로 싹 매수를 한 다음에 이거를 아주 끈질기게 주로 이제 소송을 통해서 거의 제값을 다 받아내서. 그러니까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제가 보도된 걸 보니까 13억 8천만 달러치의 액면가의 채권을 4,800만 달러 정도에 사서는 이제 아르헨티나가 못 갚아 배째 그리고 다시 다른 채권으로 바꿔줄게. 싫어. 우리 그냥 원가대로 다 돌려줘. 원래 채권이니까. 이래가지고는 16억 달러 받아냈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와, 무지막지하게 장사 잘하는.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그런 찬스를 노려서 하나씩 야금야금 싼 가격에 사서 또 되팔고 그러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그런 전략입니다. 꼭 국채 사건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도 이제 그 구조조정 이런 거에 개입을 해서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면 다시 되파는 이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불법이나 위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극히 합법적인 그런 투자들이죠. 지금 엘리엇은 그러면 삼성물산의 지분을 상당 갖고 있는 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분 7.12%를 6월 4일 날 그렇게 공시를 했죠. 엘리엇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 7.12%면은 한 몇 대 주주쯤 되는 정도의 지분입니까? 현재 제 1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요. 한 10% 정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이긴 한데 이 삼성 일가의 그 지분들을 합치면 그게 이제 실제 1등이고요. 그 말씀은 개인을 따지면은 2대가 되지만 삼성을 다 합치면은 삼성이 제일 큰 거고. 삼성 그 기업들 말고 개인들, 삼성 이씨 부인이라든지 뭐 등등. 삼성 일가를 합치면 그게 1대. 그다음에 2대가 국민연금, 3대가 엘리엇 이렇게군요. 국민연금이 지금 현재 어쨌든 간에 그 개개인이니까 우호 지분 빼고 이렇게 모아서 최대 주주라고 하면은 삼성물산은 우리 거네요. 국민연금 거니까. 우리 연금 냈으니까. 나도 냈으니까. 그럼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내 재산을 내 허락받지도 않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야 지금? 기분 나쁘네.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가가 떨어지나요? 지금 엘리엇이 그 보도자료를 펴낸 거에 따르면은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안은 삼성물산의 가치를 과소평가했고 또한 합병 조건 또한 공정하지 않아서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또한 현물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고쳐달라라는 주주 제안도 했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의 대주주에게 합병을 반대한다, 다시 동참해달라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던데요. 하나는 순자산가치 평가대로 해서 합병 비율을 정할 거냐, 아니면은 주가를 환산해서 포함시켜서 이제 합병 비율을 정할 거냐. 이걸로 이제 맞서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시가대로 하지 않았나요? 통상 어떻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라는 법이 있는데요. 이런 그 합병 등을 규율하는 이 시행령에 보면은 그 기준 시가가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한 시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합병 결의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5월 26일인데요. 그 전날을 기점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종가, 그리고 직전 일주일의 평균 종가, 그리고 최근일 바로 그 전날 종가, 이렇게 세 개를 산술 평균을 냅니다.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3으로 나누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이제 10%를 할인 또는 뭐 할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는 있는데 요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가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삼성 측에서는 그 주가 가치대로 합병 비율을 정하자는 주장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법에는 맞게끔 합법적으로 지금 합병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되어서 합병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엘리엇이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요? 명분은 있어야 이게 아마 통할 거 아닙니까? 법적 근거로는 실은 그 다르게 삼성물산이 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긴 한데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자산으로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로 이렇게 기준을 해보니까 제일모직은 15만 9천 원, 삼성물산은 5만 5천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3분의 1 차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합병 비율이 1대 0.35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삼성물산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합병 후에 제일모직 주식 0.35주. 그러면 삼성물산 3장을 내놔야 제일모직 한 장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요, 삼성물산이 약 30조, 제일모직이 약 10조 이렇게 돼서 거꾸로 옵니다. 자산으로 보면은 3대 1이 1대 3이 아니라 3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모직이 시가총액은 많은데 뭐 자산이 맞습니다. 적었다는 얘기는 부채가 많거나 뭐 약간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게 불균형하다라고 그러니까 법의 근거에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거는 너무 불리한 합병 아니냐. 결국은 합병을 결정하는 순간 그 합병 비율을 결정하는 법에 따라 하지만 그 시점 하필이면은 삼성물산 주가가 제일 낮고 제일모직 주가가 가장 높을 때를 노려서 또한 우리가 다 뻔히 알듯이 주가는 살짝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벌린 다음에 이거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평균 주가를 보면은 제일모직 삼성물산 주가가 좀 낮게 평가된 가장 낮은 평가 시점에서 이걸 결정을 했거든요. 엘리엇이 나 반대요라고 해갖고 삼성물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엘리엇이 팔고 튀면 어떡합니까? 팔면은 뭐 팔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럼 삼성이 사겠구나. 근데 어쨌든 제가 주주라면 예. 네. 합법적으로 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합병이라 할지라도 지금 7.12%를 엘리엇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1대 0.35 정도로 해서 환산해서 합병을 했을 때는 대략 2점 몇 %대로 지분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엘리엇의 집이 합병 후에.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같은 비중과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거죠. 예. 네, 그게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주라도 반대하죠. 근데 법으로 어쩔 수 없는데 반대하고 싶다. 저걸 막고 싶다 그러면 주총으로 가서 대결을 할 수 표대결을 하는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이게 승인이 합병하니 승인이 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반대표를 끌고 모아야 되네. 그럼 지금 이제 합병 승인이 가결되기 위한 그 조건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합병 승인은 지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66%가 3분의 2. 승인을 해야지 통과가 되는데 즉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33% 이상을 확보를 하면은 부결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일단은 뭐 두 가지 큰 시각에서 엘리엇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삼성이 이런 식으로 그 야비하게 어떤 그 승계를 하기 위해서 비록 합법적인 거로 진행이 됐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주주이익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자본주의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법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이걸 마치 애국적인 견지에서 뭐 우리 국부가 이런 식으로 유출될 가능성과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각자 자신한테 유리한 주장들이 있죠. 이를테면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으로써 저평가된 주식을 올려줄 수 있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 이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돕는다, 도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곧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이렇게 펼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시간에 대한민국이 뚫린 거지 왜 삼성이 뚫린 그렇습니다. 거냐. 삼성이 뚫린 것이 곧 대한민국이 뚫린 거다. 그렇죠. 이거랑 똑같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삼성을 이제 대한민국으로 등치를 시킴으로써 이렇게 삼성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을 시각. 모으는 네. 그런 것들이 또한 이제 법원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가처분을 지금 11시부터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삼성도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옛날에 이제 SK 서버린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그 뭐랄까요? 애국적인 견지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국부가 유출된다 이런 시각으로 이제 사실은 많이 이제 응원의 물결이 좀 있긴 했었는데 물론 결국 서버린이 엄청난 차익을 실현하고 이제 나갔지만 근데 그때와는 사뭇 분위기가 좀 다르다면서요. 지금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다. 뭐 이런 시각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엘리엇이 당연히 자신들이 많은 투자 수익을 얻는 것 이거 자체를 이제 놓고 목표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목표는 일단 뭐 수익을 많이 올리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막을 수가 없는 구조가 아닌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개방 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에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엘리엇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국내 개미들도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물산 쪽 설명과 이제 엘리엇의 설명이 이제 충돌하는 지점이죠. 삼성물산은 그 이제 논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합병을 통해서 자산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현재 삼성물산의 주된 사업이 이제 건축 사업인데요, 건설 산업인데 이게 지금 정체를 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합병을 통해서 이 미래 가치가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게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그게 설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 건설회사와 이제 그 에버랜드 원래 제일모직이 에버랜드와 그 의류 사업, 요 사업부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놀이터 사업에다가 패션 사업에다가 건설 사업이 있다 그러지만 제일모직이 건설하는 건 인테리어 중심이고 그다음에 삼성물산이 하는 거는 뭔가 이게 SOC 기반 플랜트라든지 뭐 이런 플랜트 위주의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들 실은 그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다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씨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냥 그렇다고 봐달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뭐 저는 뭐 돈도 없지만
만약에 삼성물산 주식을 한 3천만 원어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를테면 그 주식 수가 일단은 확 줄어들면서 합병 후에 저는 어쨌든 간에 당장 큰 피해를 보는 개미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일모직이 크게 오를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다려 보세요. 우리를 믿고. 근데 그러게 버티기에는 사실은 이 단타하면서 먹고 사는 개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합병인 건 분명한 거잖아요. 자, 사실은. 그러면 좀 정리를 하자면 아들한테 삼성전자를 더 안정적으로 물려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제일모직을 아들이 갖고 있으니까 제일모직에 삼성물산을 붙이고 삼성물산에 따라가서 이제 삼성전자가 끌려가는데 엘리엇은 반발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물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관심은 없는 거죠. 누구한테 물려주든 간에 그것까지 신경 쓸 건 아니겠죠, 설마. 최근에 엘리엇이 이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자신들의 보도 자료를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예, 어제 그 개설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산이 $250억 하는데 그런 것도 하나 안 필요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홈페이지는 있고 요건에 관한 페어 딜 포 삼성물산이라는. 예. 거기서 뭐라고 주장합니까? 거기서는 이것이 그 삼성 기업의 삼성물산의 삼성그룹의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의미의 합병인데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합리적인 구조조정은 지지하지만 우리가 뭐 집안 문제를 끼어들고 싶은 건 아니다. 네네. 그런 얘기를 나한테 손해는 끼치지 마라. 그렇죠. 지지는 한다. 평가를 좀 더 해달라. 즉 우리 법에도 실은 있지 않습니까? 10% 할증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합병이 무산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 엘리엇이 들어온 다음에 한 40% 정도 삼성물산 주가가 올랐습니다. 올랐어요. 네. 그러면은 이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이미 올랐는데 하긴 걸 다시 평가해야 되겠네 이거. 하지만 이미 전에 합병 결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바뀐 걸로 기준으로 하면요, 이재용 씨 지분이 원래 현재라면은 그 합병 뒤에 제일모직이 16.5% 지분이 있는데 14% 정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무조건 이 합병은 해야 되는 거죠. 요번에 일단 무산시키고 다시 조정할 수 있다면 엘리엇은 다시 나름대로 더 가치를 그렇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야, 이 돈놀이 재밌네. 이거 어렵긴 하지만. 재밌죠. 근데 그게 뭐 우리한테 뭐 10원이라도 떨어져야 뭐 진짜 뭐 재밌지. 자기들끼리 뭐 우리는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가지고 게임하고 판세 분석을 해보자. 국민연금은 삼성의 우호적입니까? 설마 국민이 뭐 삼성을 외면하게 하겠어? 지금 아직은 국민연금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고 실제 이제 나중에 주주총회일이 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국민연금 뭐 이런 보전 문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올해 상반기에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언제 소진되냐 마냐 이런 논란들이 쭉 있으면서 연금은 이건 잘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그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 주가가 지분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엘리엇 주장대로 이런 식으로 합병이 됐을 때 어쨌든 가치가 확 다운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요 좀 재밌는 논리가 또 하나 엘리엇이 발굴해낸 게 있는데요. 그 삼성화재 그리고 삼성 SDI라는 회사가 또한 삼성물산에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7%, 5%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물산 주주들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도 이 주주들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보는 이 합병을 지지하면은 이것이 회사에 대한 배임죄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배임죄라는 거는 이제 임무에 위배하여 손해를 끼치는 회사의 경영진한테 적용되는 회사의 손실이 뻔히 알면서도 알면서도 이런 회사들한테는 그 누군가가 주주들이 진짜 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삼성 SDI 경영진이 이 잘못된 이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은 그 삼성 SDI에 대해서 배임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논리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내가 삼성 SDI 근데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은 이제 공적 기금이죠. 공적 기금을. 근데 국민연금도 여기에 손해를 보는 합병에 찬성을 하면은 반국가적인 배임 아닙니까? 근데 주인이 우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만약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삼성 그래 어차피 뭐 이건희 회장 그 집안 거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엘리엇이 문제 제기를 안 했으면 연금 쪽에서는 국민연금 쪽에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들어줄 수가 있는데 엘리엇이 분명하게 논리 명분까지 제시하면서 니들 이러면 배임이야라고 들고 나왔으니까
연금이 움직이기가 껄끄러워졌다. 그러면 삼성 네. 입장에서는 지분 확보가 이게 주주총회에서 지분 확보가 좀 애매하네요. 의결권 네. 확보가. 근데 한 가지 또 고려할 점이 또 예. 제일모직이랑 합병을 하죠. 예.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손해를 보지만 제일모직은 이익을 많이 보게 되죠. 국민연금이 제일모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참. 뭐 중시된 건 하긴 아니지만 뭐 그것만 갖고 네. 있을 일은 없네요. 국민연금은 다 갖고 있겠죠. 중요한 뭐. 거는 삼성그룹을 이렇게 국민기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 국민연금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전례를 보면은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기권을 해왔습니다. 기권. 네. 오, 그래서 삼성물산은 기권을 바라고 있겠죠. 예. 그러면 33%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국민- 근데 국민연금이 그거는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합병이 승인됐을 때 얻게 되는 것과 합병됐을 때 이 두 지분을 다 놓고 난 다음에 평가액들을 다 따져가지고 어떤 게 이득인 거냐가 무조건 가치의 중심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뭐 여기에서 갑자기 뭐 삼성을 우리가 살리지 않으면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연금 우리 돈인데. 그래서 등장하는 게 KCC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결국 그렇습니다. 삼성을 도와주러. 그런데 지금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설마 이번에도 기권을 하겠지 설마 반대를 할까 엘리엇 편을 하지만 들랴. 불안한 겁니다. 아. 근데 이 그 자사주를 매각을 했죠. 예. 이 자사주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삼성물산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의결권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의결을 하지 말라. 그래서 없는 걸로 칩니다. 그런데 5% 정도 있었죠. 그걸 KCC가 사서 그렇습니다. 삼성 편을 들어줄 수는 있네요. KCC가 또 제일모직의 대주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KCC가 현대그룹 현대권 예, 예, 방계로 관계죠. 네, 네. 예. KCC가 또 예전부터 그런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주식을 많이 사들이는 회사이긴 백기사 하군요. 역할을 한다라고 예.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업 그 대주주 일가들끼리의 서로가 이렇게 지켜주는 그런 역할. 그 KCC가 이미 사고 있습니까? 이미 매각 그 절차가 완료가 됐고 지금 법원에서 엘리엇이 가처분을 2개를 했는데요. 하나는 그 주주총회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라는 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KCC에 넘긴 자사주 부분을 이 주식 양도를 금지해달라, 막아달라. 이 2개를 지금 한꺼번에. 근데 그렇게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적 근거, 그러니까 그 엘리엇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있죠. 예, 이 근거는 이제 명시적으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배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KCC 입장에서 역시 이건 배임이 배임. 된다라고 이렇게 KCC 도 주장을 하고 연금하고 똑같이. 그리고 그 원래 자사주 의결권을 막아놓은 거, 그 법의 취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하면은 그 법을 뭐라고 하나요? 이 회피하는 그렇죠. 법을 형해화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아니냐? 거죠. 이런 논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걸 잔뜩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놓은 건데 김갑수 대표한테 슬그머니 뭐 잠깐 빌려줬다가 잠깐 다시 되돌려받는 것처럼 해갖고서 서로 교환도 행사를 합니다, 하면 이거를. 저는 그거 받아들일게요. 리베이트 얼마 주실래요? 리베이트는 당연히 KCC, 제가 나도 KC인데. 광어회라도 하나 쏘면서 리베이트는 나중에 드린다 이렇게 이제 약속이 될 거란 말이죠. 네, 요런 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까 말씀하셨던 SK와 소버린 경영권 분쟁에서 보면은 그 소버린 측이 그 SK가 마찬가지로 자사주를 매각을 해서 이게 그 우호 지분을 확보를 하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가처분 신청을 소버린이 냈죠. 그래서 법원이 엄청 고민을 하다가 기각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SK가 이겼죠. 그런데 이제 2006년에는 그 대림통상의 그 경영권 분쟁이 있었는데 이때도 자기 최대 주주한테 자사주를 매각한 거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이거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법원 판결은 엇갈리고 있고 아예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언론들에선 대부분이 보도가 나온 걸 보니까 인정 안 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삼성인데. 제가 보기엔 삼성의 관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삼성이 관리를 뭐 법조계도 할 것이고 네, 정부도 할 그렇습니다. 거고 금융감독 쪽도 다 할 것이고 지금 11시에 이제 시작을 했을 텐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딱 엄청나게 많은 거물급 변호사들이 지금 가처분 사건을 가지고 언쟁하고 있습니다. 어느 로펌이나 어느 자문회사가 지금 일단 맡았습니까? 삼성은 지금 예. 김앤장에 맡겼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엘리엇은 저기 어디를 뭐 선임했다는 거죠? 넥서스라는 네, 넥서스인데요. 네. 거기도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아유, 네. 뭐
넥서스 하니까는 그 신자유주의 천병행 스틱했던 넥서스와 올리브나무 그거 생각나네요. 네. 하여튼 anyway. 그래서 그럼 누가 옳다 뭐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삼성이 우리가 보통 이럴 때 등장하는 논리가 워낙에 삼성이 국가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뭐 늘 이런 논리가 등장하잖아요. 삼성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뭐 미운 측면이 있으나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삼성인데 뭐 좀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그 주주에게 반하는 행위를 하면서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게 뭐 그럼 되는 거야? 아무리 그 외국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손해를 많이 끼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말에 어폐가 조금 있는데 난 삼성을 꼭 지키고 싶고 삼성을 사랑하는데 그러나 이건희 회장하고 이재용 씨를 사랑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편을 드는 게 어느 편을 드는 건지 좀 헷갈리네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건희?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들 뭐 이렇게 주식에 관심 있는 분 또는 삼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야 정말 신의 한 수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그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불법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배임죄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문제가 되겠어. 우리나라 검찰이 이거를 문제를 삼겠나. 이런 어떻게 보면 체념 상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질적인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이거를 아니 이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는 실은 그런 마음이 삼성물산 개미들은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하지만 체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합병이 되면 이재용이랑 같은 옆에 그래도 쓰는 거 아닙니까? 제일모직 주주가 되니까. 그렇게 체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찌됐건 제일모직 주가가 아직 많이 올랐고 이런 등등 이런 거를 보면은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그리고 먹튀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쁜 점이 많이 있고 인정사정을 안 봐준다 뭐 이런 말이죠. 그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독수리가 이렇게 위에서 돌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공격을 하는 이게 벌처라는 그렇죠. 그 독수리잖아요. 맹금류. 그런 이제 그게 가능하면은 하는데 그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건 없습니다. 즉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용을 하면은 그 벌처 펀드가 그 독수리가 힘이 빠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 법과 제도를 더 품봐야 될 기회를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재용 씨가 제일모직을 통해서 삼성 전체를 갖다 지배하는 그 과정도 이미 편법 증여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물려받았는데 사실은 경영 능력도 없다라고 보고 하면 사실은 삼성을 내가 사랑하는데 삼성이 잘 되려면 전문 경영인들이 잘 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오히려 막고 있는 장애물이 이재용 씨라고 할 수 있는데 이재용 씨 편을 갖다 들어서 벌처기업, 외국의 벌처기업한테 돈이 조금이라도 나가느니 삼성이 그냥 어떻게든 잘 갖는 게 낫지. 야, 이 가치 판단이 쉬운 게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승계가 됐을 때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승계가 됐을 때 어쨌든 아버지의 재산들을 지금 차근차근 물려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속세가 지금 우리 기준으로 50%가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만약에 예를 들면 한 그 자산이 뭐 언론에 보도될 때 보통 그 일가가 뭐 수십조, 수백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한 30조 정도의 자산을 물려받는다. 삼성이 뭐 30조만 되겠습니까마는 그럼 15조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어요? 아, 현재 구조로는 세금을 거의 내는 게 없고. 뭐야, 진짜.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 이게 오늘 점심 밥 먹는 게 그냥 떨떠름하겠니? 진짜 말이 돼요, 이게? 세금을 안 내도 너무 안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세금 낸 거, 상속을 받았을 때는 세금 낸 거 곱하기 2가 그 총 자산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대로 따지면, 법대로 하면. 네. 자, 그러면 그런 면에서 아까 계속 사용하시는 변호사분께서 사용하시는 이 체념이라는 단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체념이라는 거. 국민은 뭐 이리저리 당하고 뭐 생기는 거 하나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럼. 뭐
원칙대로 합시다. 만약에 그럼 아까 삼성 SDI와 그 계열사들,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네. 거기에 개미들이나 주주들이 삼성 SDI 사장 이런 사람들을 배임으로 고발한다. 네. 뭐 이를테면. 네. 그랬을 때도 다툼의 여지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체념이라는 게 에버랜드 같은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전환사채라는 게 빚을 내는 거죠. 그래서 채권을 이렇게 발행하는 건데 나중에 돈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주는 그게 전환사채인데 그거를 발행하는 게 이 배임으로 이미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사장들, 삼성의 고위 경영진들이 감방에 각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넘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거기서 조금 뛰어가지고 감방에서 나온 다음에 뭐 집 한 채 장만해주면 되는 것이고. 네, 삼성그룹이 충분히 그렇게 관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경영진들이 배임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법을 어기는 걸 법을 어기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 주식회사라는 것들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주식회사인데 그렇습니다. 그 주식회사 자기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그건 불법행위고 위법행위인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갔다 와도 좋으니 어쨌든 왕위를 물려받게 하는데 내가 1조만 할 수 있다면 뭐 이게 국가의 정상적인 종산품 하다가 감방 갔다 와갖고 정일품 하면 뭐 본인으로서는 뭐 아니 뭐 예를 들면 선거 때 온갖 나쁜 짓 다 본인이 다 해준 다음에 뭐 나중에 야 내가 공천 줄 테니까 이거하고는 뭐가 달라요? 근데 이제 김정우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걸 쭉 들면 결국은 뭔가 불공정하고 편법으로 세습을 일삼는 재벌기업의 행태는 결국 체념이 아닌 뭔가 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객관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한테는 약점이 되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서 나 반대요 하고 계속 트러블을 불러일으키면 그 친구한테 돈이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구조. 결국은 항상 자기네들의 그 제대로 안 된 정통성 때문에 돈을 갖다 외국으로 이렇게 뜯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삼성물산 주주들은 같이 혜택을 보죠. 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이런 걱정하는 사람도 있던데 만약에 엘리엇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게 됐다. 합병이 승인이 돼서 이랬을 때 ISD를 끌고 올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ISD라는 게 상대방 국가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될 경우에 그 국가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잖아요. 그런 조항들이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실제로? 가능성과 이제 개연성이라는 말이 차이가 있죠. 가능성이라는 거는 1%만 있어도 가능한 거고 개연성이라는 건 한 10중 8구나 적어도 반틈 이상. 법률 용어는 그렇게 쓰는구나. 그럼 개연성이 있나요? 개연성이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야 있죠. 가능성은 지금 현재 이거를 물론 이제 뭐를 문제 삼을지는 완전 정말 창의적인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삼성물산이 지금 그 자문을 받고 있는 데가 뭐 골드만삭스랑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회사 자문 받고 국내는 김앤장 그리고 국외 로펌도 이미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왁텔이라는 로펌인데 미국 로펌인데 M&A 전문가로 정말 최상위급 로펌으로 가장 비용을 많이 청구하는 로펌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런 거를 하는 것도 보면은 ISDS도 고민을 충분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환사채 불법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왕창 한번 또 물려준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물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재용 씨 형제 자매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건가요? 또 더 해야 되나요? 다른 불법이나 편법이 또 나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순환 출자라고 하는 아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돌면서 이런 구조를 앞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엘리엇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것도 순환 출자 아니냐 결국에는 돌고 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6개월 내에 또 해소를 무지하게 복잡한 순환 출자를 조금씩 뭐 줄여는 나가겠다 이런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런 케이스가 엘리엇도 엘리엇이지만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외국에서 분쟁이 붙어가지고 기업끼리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나요? 어떤가요? 케이스는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비슷한 이제 인정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 주주총회가 그 무효가 돼가지고 사후에 이게 뭐 뒤집어지는 경우도 결국은 있고. 지분 싸움에서 결국 결정 나겠네요. 그러면. 나라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외국엔 자산 기준으로 하는 나라도 많거든요.
그 나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삼성이 벌이고 있는 요 지금 지점은 글로벌 기준과 권위주의 시대에 맘대로 하던 재벌 기준이 이제 딱 마주치는 그렇습니다. 접점이군요. 예. 어떻게 보면 그 회사라는 제도가 자본주의의 꽃이죠. 예. 그런데 이 회사를 왜곡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아주 작은 지분으로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 한 3%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체를 장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수익은 다 가져가면서 책임은 절대 지지 않는 그러니까요. 이런 아주 꼭 먹고 알 먹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지배죠. 그런 면에서 이런 엘리엇 같은 지극히 겉과 속이 똑같은 돈만 밝히는 이런 펀드들이 들어오면은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면은.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체념, 그러니까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일반 시민은 시민대로 어떻게 그걸 바로 잡으려고 일정 부분 그런 것들을 좀 정상화시키려고 해봤자 결국은 안 될 거다. 안 되는 걸 봐왔지 않습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 결국에는 배임죄지만 뭐 세금 조금 내는 걸로 끝나고 상속세 조금 내고. 그렇죠. 20억인가에 그거를 국가는 손실을 입은 거예요. 받아야 될 세금을 못 받았으니까.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용 이 3남매가 정상적으로 그 재산에 부합하는 물려받는 재산에 부합하는 상속세만 내더라도 물론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뭐 일 수 있겠지만 상속세를 제대로만 내더라도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한 10년치 무상급식은 할 수 있을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변의 김정호 변호사와 함께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거기에 나는 반대요라고 기치를 내건 엘리엇, 그 회사들 간에 얽혀있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삼성 일가의 편법적인 세습과는 어떻게 얽히게 되나 얼개를 갖다 살펴봤습니다. 돈 많으면 치사하게는 살지 말아야 되는데 되게 치사하게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스멀스멀 저를 머릿속을 지배합니다마는 삼성그룹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그룹으로서 명실상부한 국민기업으로서 어서 하루속히 공정하고도 투명한 지배 체제를 갖고 어디에 내는 떳떳한 그런 회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허무하다. 그 말씀하는데 그냥 허무한 기분이 내 저 속에서 저렇게 되지도 않을 걸 참. 그러나 체념할 수는 없다는 것.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마지막으로 삼성 일가의 지배라고 하는 이 풀지 못한 숙제, 이렇게 돼야 된다. 잠깐 대의명분 하나는 좀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이 이렇게 하면은 현대차가 이렇게 따라서 하고요. 예. 그 뒤로 줄줄이 10대 기업, 20대 기업이 따라서 합니다. 삼성전자 처음으로 그 에버랜드 편법 증여를 발굴해냈거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의 넘기고 있고, 즉 이런 식으로 넘기다 보면은 줄줄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문제거든요. 삼성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리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게 구조조정을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을 안 차리면은 그 공권력이 정신을 차리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지금 방조하거나 또는 도와주거나. 그렇죠. 면죄부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그렇게 편법 증여를 온갖 이 재벌, 우리가 한 10대 재벌 정도가 우리 국가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무지막지하게 크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뭐 가끔 보도가 되고 있지만 저 조세 피난처에 얼마나 많은 이것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탈세와 뭐 이런 것들에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렇죠. 검으니까 거기가 숨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는 이런 증여와 상속의 과정에서 자행되는 편법으로 인한 탈세, 그 다음에 그런 식의 어떤 재산 빼돌리기의 탈세,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국가 경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것들만 제대로 고아도 우리가 세금을 훨씬 덜 낼 수도 있고 또는 엄청난 복지를 실현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는 반드시 비정상을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온 얘기라 이어집니다마는 국가의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과 경찰, 검찰, 금융의 감독까지 다 하나로 움켜쥐고 권력을 갖다가 장악한 다음에 대기업과 손을 잡고 여기에서 다국적 대기업이 이익을 충분히 실현하도록 판을 만들어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그 유전자 변이, 이제 네오코퍼러티즘이라고 하는 이제 양식인데,
이 한국에서도 뭐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거군요. 치사한 돼지보다는 깨끗한 선비로 사는 걸로. 이래놓고 자기들은 초일이라고 그러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의 편법적인 세습의 과정과 거기서 빚어지는 제일모직 삼성물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접어야겠습니다. 김정우 변호사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